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곳은 파도소리 이야기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흥부와 놀부, 그 이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흥부와 놀부는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형 놀부는 부지런하게 일하며 살았고 동생 흥부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해 집안에 먹을 것이 부족해졌을 때 놀부는 겨우 쌀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보게 됩니다. 흥부가 그 쌀을 꺼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왜 그랬냐는 말에 흥부는 말합니다. 일단 나누어주고 고민해봐야지. 그 순간 놀부의 마음이 바뀝니다. 나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봄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제비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제비는 돌아와 박씨 하나를 떨어뜨리고 갑니다. 흥부는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박이 열립니다. 그 박을 타자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쌀과 비단이 넘쳐납니다. 가난했던 흥부의 집은 순식간에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흥부는 기쁨보다 먼저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온 걸까? 아이들은 환호했지만 흥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풍요는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조금만 나눠주세요. 흥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말이 돌아왔고 사람들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깨닫지 못한 채 주는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놀부, 그의 마음에 질투가 피어납니다. 왜 하필 쟤야?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돕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그는 일부러 제비를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그의 박에서는 재앙과 도깨비가 쏟아져 나옵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파괴.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놀부는 처음으로 자신이 쫓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부는 동생을 찾아갑니다. 흥부는 그런 형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 는 이야기가 구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 다시 본다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흥부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꾸준히 하지 못했고 늘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난 행운이 나를 따라오니까. 어느 날 그는 다친 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생명을 돌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장의 종이
숫자 6개, 로또 1등. 그것은 현대판 박씨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도, 삶도, 환경도. 하지만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흥부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졌고 애써야 할 이유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게으름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아이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처음인 것처럼 쉬는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웃음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돈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하루가 길어졌고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럽다. 인생 편하게 산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기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편해졌지만 의미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놀부는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뒤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이어갑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행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하루가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남는 것은 작았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의 삶은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흥부의 돈이 점점 없어지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도 사라져갔습니다. 흥부는 멈춰 있었고 놀부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형제는 다시 마주 앉습니다. 흥부가 묻습니다. 형,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놀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내가 부러웠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어떤 선택들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첫 번째 기회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였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찾아온 행운. 두 번째 기회는 로또 당첨이었습니다. 또 한 번 준비되지 않은 채 쥐게 된 기회.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흥부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나는 2번의 기회를 흘려보냈구나. 잠시 후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이번에는 흥부에게 이전과는 다른 3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깨달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날 이후 흥부는 부지런히 일을 시작합니다. 늦었지만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 기회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지금 당신에게 기회가 온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럼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